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에 그냥 얼핏 보고는 네. 여성분이신가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다들 그러시더라고. 머리가 지금 긴 상태여가지고, 아, 다들 좀, 그러더라고. 저는 정체성에 전혀 이상 있는 사람이 아닌데, 좀 이쁘게 생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디 댁이세요? 아, 네, 집입니다. 네. 아, 오늘 또 오프여가지고, 오늘 좀 집에서 아침부터 좀 수업 좀 듣고, 그냥 이제 물리치료 좀 받고 왔어요. 저 혼자 계신 거 아니에요, 댁에서? 네, 저는 이제 혼자 살고 있어요. 네. 그 마스크 벗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아, 맞다. 네. 아, 나갔다 와가지고, 네. 나갔다 와서 계속 이게 습관처럼 걸려 있네요. 그러면, 어디가 그렇게 안 좋으세요? 아, 족저근막염 때문에 그냥 좀 고생하고 족저근막요? 있어요. 네. 왜요? 원인이 하루에 뭘까요? 이제, 에?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하루에 뭐 4만 보씩 걷고, 아, 이제 안전화가 이제 좀 많이 딱딱하다 보니까 네. 아마 이제 계속 걸려서 안 낫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음. 그 진단 받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8개월쯤 된 것 같습니다, 8개월. 8개월. 네. 그럼 지금 그 진단해준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해주고 계신가요? 충격파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하고, 네. 그리고 따로 그냥 이제 물리치료 이런 거 안 받으세요? 그냥 그걸 예, 물리치료 같이 이렇게 봤는데 네. 그냥 크게 뭐 효과가 있다라고는 좀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외 충격파 치료 말고 다른 물리치료, 수기치료 이런 건 받으시는 게 없어요? 근데 없어요. 예, 약물 치료, 그러니까 먹는 약, 진통제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거 꽤 오래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네. 만성 피로로 만성 통증으로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좀 생각해 본 게 요즘 좀 많이 걸을 때마다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네. 그래서 한 수술을 한번 해볼까. 요즘 뭐 이제 뭐 발바닥에 뭐 그 선생님께서 뭐 발바닥에 제가 뭐 염증 주사를 좀 놔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네. 요즘 의학에서는 발바닥에 주사를 놓는 걸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음. 지방층이 무너져가지고 발 아치가 무너진다고 해서 그래서 뭐, 뭐 수술 같은 거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최근에 나온 수술들이 좀 있는데 아직 많이 오래되질 않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추천 안 하는 편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임상에서 충분히 뭐 데이터가 이렇게 축적이 안 됐나 보죠? 그게? 그쵸.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대요. 그게 어, 이제 그쵸. 내시경 그러면 같은 좀, 걸로 네, 그럼 신뢰성에 문제가 넣어서 있죠. 그래서 근데 그 이제 의사님 하는 말로는 네. 넣어도 그러니까 이게 바늘을 찔러 넣어도 이게 갔던 그 넣고 염증 부분을 씻어서 다시 바늘을 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그게 갔던 자리가 이제 근육이 섬유화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가 왜요? 잘못하면. 왜? 그래서 그 내시경을 넣었다 뺏는 게 네. 그 자리가 잘못하면 섬유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추천은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거 잘 모르겠네요. 잘해야지. 저도 이제 뭐 전문 의사가 아니니까 뭐 네. 의사님 말을 좀 듣는 편이고, 그럼 8개월간 계속 거기 다니시고. 네, 맞아요. 근데 차도는 계속 전혀 가고 있어요. 없고. 그렇죠. 그냥 보험금 타러 가고 있어요. 개인 실비도 적용이 되고, 네. 그냥 회사 실비도 같이 적용이 돼가지고, 네. 그냥 실비가 조금 더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러면 앞통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대요? 그런 얘기 발, 해주셨나요? 아통점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해주시고요. 그냥 발바닥 전체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게 제가 이제 집에서도 이제 네. 이걸로 발바닥을 이제 제가 이제 마사지를 해서 네, 풀어주는데, 네, 음, 발 아치가 들어가는 부분? 네. 그 부분에서부터 제가 통증을 계속 느끼고, 네.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 같은 걸로는 이제 종아리 쪽에 근육이 좀 많이 뭉쳐 있으니까, 네. 이쪽을 좀 많이 눌러서 이제 좀 풀어주시곤 그러니까 해요. 걷는 걸 좀 보고 싶다. 종아리가 많이 타이트해졌다는 거는 대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교수님 저도 3대 한 400 정도까지 아니, 3대 돼가지고, 400이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소위 말하는 3대 500 이상 해야 우리 우스갯소리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트레이닝복 중에서 그 뭐죠 그거? 나이키 말고 뭐죠? 지금 좀 인기 없는 거. 아, 언더아머. 언더아머. 예, 3도 예. 500 정도 해줘야 언더아머를 좀 입어주고 500 안 되면 좀 그거 입는 건 조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안 좀 공학하라 그런 게 아니라 그 해당 중량 자체가 뭐 굉장히 훌륭한 건데 400kg 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건데 얼마나 안정적으로 하느냐. 다양하게 무게를 음, 분산시키고 압력을 잘 분산시키는 힘 자체를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과제로 이제 낼 거니까 이제 보행하는 거나 이런 것 좀 보면 또 네, 나아질 것 같습니다. 아 김은석 회원님 김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댁이세요? 네, 네. 집입니다. 뒤에 이렇게 약간 블러 처리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나 봐요. 네, 네. 음, 어떻게 저기 우리 그 이정기 아버님 제가 처음 봤을 때 네. 네.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여성분인 줄 근데 알고 여성분인 줄 알고. 저도 모르게 심쿵하고 또 약간 그런 오해할 여지가 좀 있었던 게 마스크까지 끼고 있으니까 맞아요, 화각이 여성분인 줄 더 안 알고. 보이니까 이게 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참 오랜만에 가슴 뛰었네. 어디 가서 이제 여성스럽다는 말 잘 안 듣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마스크 벗으시니까 확실하게 여성 아닌데요. 네. 마스크 이렇게 여기까지 코인대가 딱 아까 네. 덮고 이렇게 했을 때는 사람이 맞아, 눈 감고 여자분이. 이러면 머리가 길고 이러니까 상상의 나리를 피게 되더라고요. 이지원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지원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마이크가 켜져 계신 것 같아서. 음, 네. 그 땡땡으로 하시는데. 마이크를 못 쓰시나 봐요. 음. 야, 그래도 오늘 그동안 이제 메타버스로 했었고 메타버스가 좋은 게 장점이 이제 아무래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자료들을 이렇게 서로 같이 보는데 무리가 없어가지고 메타버스를 좀 몇 주간 사용했었는데 오늘 줌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예상한 바에 의하면 한 세 분 들어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생각 외로 결정을 네, 어떻게 가지고 벌써 있는 것인지 8분이나 됩니다.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구, 위증, 깡패, 마약, 왜 김사장님 뉴스 보시나? 아니 지금 어떤 라이브 강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김세남 하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꺼버리셨는데. 네네 이지연 하고님도 안녕하시고 이은희 하고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보고 예, 예. 계세요? 이거 초대를 안 해주셔갖고, 네. 이거 뭐 잘못된 나 이래갖고 뉴스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초대를 안 했다고요? 예, 예, 예. 호스트가 초대해줘야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회의를 열어야지 들어올 수 있다고 떠요. 네네네. 처음 들어오면은. 아까 뉴스 보셨구나. 저는 그 예, 예. 내용 딱 듣다 보니까 다른 라이브 강의에서 어떤 교수님이 열심히 이렇게 강의하시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카메라는 혹시 없으신가요? 카메라요? 네네. 이게 지금, 원룸 숙소에서 이거 혼자 있어가 아 부러워서. 지금 숙소가 어디세요? 이거 집은 저기 경기도 동두천인데, 네. 저 세종시의 포스코 케미칼 그 현장에 지금 시공하러 나와 있습니다. 세종시 계세요? 예, 예. 제가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세종시 정기적으로 좀 갔었는데 아시는 분이 세종시 계셔가지고 예, 예. 세종시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뭔가 계획 도시지 않습니까 여기가? 거기 도시하고 좀 떨어졌고요. 여기는 뭐 에너지 산단 해갖고, 또 그래요? 예, 예. 공장이 저 천안하고 같이 합습니다. 천안하고. 이제 세종시 뭐 갔더니 요즘- 이렇게 산책로나 이런 것도 조성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도서관도 그거 잘 돼 하면 있고. 계획 도시니까 네. 그런 건 잘 돼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전봇대가 원래 전봇대 요새는 다 없나? 어쨌든 그게 아예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을 해가지고 지중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굉장히 좀 뭐랄까 약간 심심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아니면 차갑죠. 예, 예, 예. 옛날 도시 같이 그 정겨운 맛은 좀 그런 없죠. 건 없고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도 막 이제 막 개발되고 있죠, 세종시. 왜 아직 뭐 저 핫한 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또 교통이라는 것도 더 이렇게 발달하면 아무래도 되게 재밌어질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거기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는 뭐 1월 달부터 시공하러 내려왔습니다. 저는 뭐 원래 저기 서울 김포인데 직장은 예. 이건 뭐 안전팀 저기라 갖고 여기 원청에서 뭐 한 3명, 4명이 저 파견을 이렇게 내 와야지 공사를 하게 합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했습니다. 요즘 뭐 자동차 그다음에 음극재인데 여기 세종에는 네. 여기 광양이나 포항 이런 데 양극재 네. 이라고 뭐 요즘 원료 재료 이쪽으로는 포스코 케미칼이 사명도 변경했는데 최고 잘 나가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죠, 그렇죠. 포스코 얼마 전부터 산업가스 또 출하해가지고 판매한다 그래가지고 예. 그 프로젝트도 작년에 좀 했었던 기억이 있고. 아무튼 언제까지 계세요? 여기는 한 7월 달, 8월 달 그 정도까지 있을 겁니다. 그럼 뭐 이제 뭐 그렇게 오래 계시진 않네요. 저희 뭐 자동화 창고 이 프로젝트 공사라요. 아,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올라오시고? 뭐 주말에 못 갑니다. 여기 거의 다 토요일에 작업하더라고. 그래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작업하기를 원하더라고 토요일 날. 그래요? 예, 예. 아무래도 저 일당이시니까 그분들은 그럼 저희야 뭐 힘은 좋죠. 그러니까 일요일 하루만으로 또 오기도 좀 그러시겠어요? 왜냐면 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그래갖고 네. 뭐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있죠. 뭐 한 2시간, 3시간. 저녁 때 일 끝나면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아, 대까지 가시는데? 동두천까지 예. 가는데요? 저 동두천까지 가고 뭐 이런데 아, 김포까지 가고 동두천 가는데 음, 3시간씩 걸리더라고요. 5시에 일 끝나면. 야, 좀 외로우시겠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뭐 지방 이렇게 다니기가 오래돼갖고 네. 좀 저거 왔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면서 부상당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예, 예. 항상 그 주의하고 있습니다. 네. 전부 다 저 위험 요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요소가. 그러니까요. 저는 좀 덜한데 이 작업자들 때문에 네. 뭐 크레인 2대, 스카이 1대, 뭐, 거의 뭐 지금 지게차 뭐 이래갖고 지금 그 좁은 공간에 야, 그러면 저기 모니터링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예, 이거 또 저기 이 원청 포스코 건설이야 또 그 저기 발주는 네. 포스코 케미칼, 아, 포스코 케미칼이 원청은 발주고 포스코 건설. 건설이 도급인이고. 예, 예. 저희는 뭐 수급인이죠. 아, 그러시구나. 전문 건설이지 뭐 저희는 그렇죠, 그 그렇죠. 이게 예. 그래도 제가 지금 계신 데는 세종시 계신 데는 가보진 않았지만 세종시 갈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뭔가 계획도시만큼 정겨움은 조금 떨어지면 어쨌든 되게 사는데 좀 재미있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 세종시 지금 그 도서관 있잖아요. 약 1,000억 들여가지고 지었다는 대림산업에서 했던 거 지금 보수공사하지 않습니까? 저 세종시하고 거리 떨어져 갖고 여기 예, 천안 쪽에 가셨습니다. 천안 쪽하고. 네네네네. 천안은 호두 과자죠. 예, 예. 바로 그뭐 나가면 호두 가져가서 널려 있더라고. 네네. 아유, 한번 제가 학습 자료실에 올려드린 거 혹시 보셨어요? 오늘이요? 제가 목 디스크 관련해 가지고 좀 게시물을 좀 그걸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네네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고 예, 예. 그 관련된 내용 좀 스트레칭도 따라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거 시험 정보 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 뭐 거의 공부하는 동안 하는 동안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소문 못 들으셨나 봐요. 네. 제 과목이 점수가 좋다는 얘기를 못 들으셨나 봐요. 예, 그 교재에서 뭐 어렵게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교재 이렇게 조금 보시면 뭐 충분히 다 예. 아니 옛날 말로 그 연필을 굴리듯이 뭐 이래야 안 되는 요새 연필을 저도 써본 지가 오래돼. 사지선다고 100%다 객관식이니까. 그 좀 뭐 문제를 꼬거나 뭐 절대 그러지 않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당연히 이거겠네라고 하는 거 하셔도 뭐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게 그렇게 난이도가 정말 낮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이은희 아군님 안녕하세요. 김은사 아군님 하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사 아군님 반갑습니다. 첫 시간에 그때 들어오셨다가 그다음 안 오신 거죠? 네. 되게
계속 그때와 똑같이 어렵나요 지금 공부하는 게? 어, 그래도 저기 화학이랑 전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하고 뭐 빼면요? 위험물질론이랑 전기 위험 관리론인가? 어려운 거 들으시네요. 아, 어려운 거였군요. 네. 아 근데 물론 이제 그 어려운 만큼 그게 활용 가치가 높죠. 관련된 지식을 좀 이해하시면. 그 카메라가 안 되시나 봐요. 제가 카메라 치워서 잠시만요. 네네. 일찍 방지라도 해야 돼. 뭐야 깜짝 놀라. 강아지인가요? 화장을 치워서. 아니 강아. 뭐야. 네 안녕하세요. 요번 학기에 몇 과목 들으세요? 저 5과목이요. 5과목. 그러니까 아까 위험물질론하고 하나 뭐였죠? 그 2과목 빼고는 나머지는 할만하다. 할 만한 거는 아니고 아직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그러니까 처음에 느꼈던 그런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이 좀 많이 떨어졌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조금이요. 지금 대기세요? 네. 와 화사하게 뒤에 또 꽃병이 있네요. 그 무슨 꽃인가요? 네? 무슨 꽃이에요? 아, 이거 조화예요. 양귀비 조화입니다. 아 좋아해요. 네. 그 인사하시죠. 우리 김수하고님도 계시고. 네네. 그 이정기 하고님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남성분입니다. 네. 예. 아유, 딱 봐도 남성분처럼 생겼는데요. 아까 아름다우셨어요. 그게요. 아까는. 마스크 한번 다시 한번 써보실래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래도 남성분이신 것 같은데. 아이 그게 알고 보는 거랑 달라요. 우리 그 안전심리에서 그 말 있잖아요. 사후확신 편향이라고 힌드사이트 바이어스라고 알고 보면 이제 다 알 수 있지만 이제 처음에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저는 이정기 하고님 누군지도 모르고 처음에 딱 봤는데 이제 마스크 쓰고 계시고 머리도 길고 이러니까 딱 보세요. 지금 눈도 굉장히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정체성에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굉장히 아까 마음이 떨렸다니까요. 저는 남자 안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요. 아까 잠깐 그랬다는 거죠. 뭐. 혹시 그 김은사고님은 그 제가 올려드린 거 목 관련해 가지고 보셨어요? 목 디스크 관련해서? 저번 거는 봤는데 이번 건 아직 못 봤어요. 네.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그거 네. 요번에 그 게시물 올릴 때 요 책 제가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 거기다 써 드렸거든요. 뭐 방사통이 어쩌고 저쩌고. 네.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발췌해 가지고 많이 쓰려고 하다가 또 지난번에 제가 좀 생각했던 것들을 주저리주저 썼더니 분량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많은 학우님들이 너무 길다고 그렇게 하면 누가 읽냐 그거를 그런 말씀 해주셔가지고 제가 엄청 참은 겁니다. 그 정도. 그 얘는 뭐예요? 믹스예요. 푸들 이름- 믹스예요. 엄마가 푸들인데 아빠가 이제 믹스견이라.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 믹스라는 게 똥개요. 네. 혼혈. 섞였대요. 네. 혼혈. 그 강아지들이 보통 사람 나이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서 생각하려면 곱하기 3을 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아니요, 이제 처음 2년은 24년으로 치고 그 다음부터 한 살 먹을 때마다 곱하기 7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2년이 24년이야? 네, 이게 성장기가 강아지가 굉장히 빨라서 처음 2년은 24년으로 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강아지가 2살이면 24살인 거예요? 성인인 거예요, 네. 성인? 그럼 그 다음부터 1년씩 지날 때마다 7살씩 더한다고요? 7살씩 먹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럼 한 15년 살면은 나이가 몇 살인 거야, 그러면?
2년이 24살에다가 13년이니까 7일은 7일 73, 20, 90, 100살이 넘는 건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그런 의미로 지금 그 처음 3년이 24년 24살인가? 네, 어쨌든 네, 지금 그 아이는 지금 몇 살인가요? 3살입니다. 3살이면은 그러면 지금 김은사고님 계산법에 의하면 남자로 그 사람으로 치면 30대가 넘었네요. 아, 강영욱 아저씨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잠시만 다시 찾아볼게요. 아니 뭐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네. 네. 아, 장점이 뭐예요? 푸들이 섞여서 털이 안 빠져요. 아니 그런 장점이기보다는 우리가 이 아이 말고요? 근거육계 부담 작업이니까 아, 이것과 비교해서 좀 이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강아지들이 이제 산책을 자주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루에 뭐 일정 시간 이상씩 이렇게 산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겨울에 추워. 나가기 싫어. 근데 얘의 어떤 활동량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보통 한번 산책하면 어느 정도? 얘가 집 안에서는 대소변을 안 해서 무조건 실외 배변이라 네. 하루에 아기 때는 6번씩 나갔고요. 지금은 얘가 좀 참아서 한 3번 정도 나갑니다. 아침에 한 30분 돌고 시간 나면 가끔씩 산에도 데리고 가고 저녁에도 한번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좀 밖에 이렇게 조깅은 아니고 어쨌든 산책 겸사겸사 밖에 나가셔야 되겠네요. 그 아이 산책을 그러니까 어떤 배변 활동을 위해서라도 동기부여로서 좋네요. 어쨌든 운동이란 걸 뭐 강아지하고 산책하는 것도 운동이라고 치면 어쨌든 혹시 근교육계 부담 작업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학습하시면서 좀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런 게 좀 있으셨나요? 이제 할만해졌으니까 첫 주차에는 좀 힘들었는데 네, 좀 생각해 보시고. 네. 네, 김서영 학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또 저기 이정기 학우님이라고 오늘 처음 뵀는데 깜짝 놀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여기 이정기 학우님이라고 보이시죠? 네, 머리가 좀 기시고 이 페이스가 저랑은 전혀 다른 이런. 처음에 딱 봤을 때 이정희 학우님 죄송한데 우리가 또 모두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한번 다시 한번 써주세요. 처음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오늘. 네, 이렇게 이정기 학우님하고 김수아 학우님하고 딱 들어왔는데 저는 이정기 학우님 딱 보고 당연히 여자분인 줄 알고.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아, 남자분이신가요? 그거 봐. 어디 갔어? 김수아 학우님 봐봐요. 이거 모르고 보면 남자로 본다니까요. 그 본인은 마스크 벗은 거 봤으니까 남자로 보이지만 그냥 딱 보면 여자로 보여요. 아름다우시잖아요. 딱 봤을 때도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합니까? 별빛이 막 쏟아질라 그러잖아요 지금. 네, 오늘 아무튼 최근 3월달 들어서 별로 가슴 뛸 일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 그렇게 뛰었다는 거, 남자를 보고 뛰었다는 거, 이게 참 인상 깊은 하루고. 김세영 아버님은 근거육계 부담자 이렇게 관리 학습하시면서 더 궁금해졌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었나 싶은 뭐 그런 게 좀 있었나요? 아니면 너무 내용이 어렵다거나 분량이 너무 많다든가, 아까 어떤 그 학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시험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궁금하다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저도 시험 어떻게 나올지 네. 좀 궁금했었고, 그리고 제가 운동을 이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3대 400 치시는 분들 계시고요. 운동 매니아들. 네, 하루에 그 두세 번씩 정도까지만. 산책하시는 분들 계시고. 네. 네, 운동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어떤 운동하고 계세요? 헬스 다닙니다. 3대, 죄송합니다. 이거 또 헬스 한다 그러면 이것 좀 물어봐야 돼. 이게 뭐 자세고, 죄송합니다. 이 표현 한 번만 쓸게요. 자세고 나발이고. 일단 3대 하면 이정기 학원이 아까 그 브랜드 이름 뭐였죠? 언더아머. 언더아머 입어줄 정도 되냐 이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잠깐만.
남성 기준은 500인데 여성 기준은 몇이죠? 3대? 저는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예. 제가 그 인바디 재면은 네. 근육이 없어서 그 경도 비만이 나오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아직 뭐 데드리프트 칠 정도까지는 안 되고 음. 그냥 기본 체력 네, 좀 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세포 내액과 외액 비율이 어떻게 돼요? 네? 인바디 하면 이제 세포 내액, 외액 나오고 뭐 근육량 나오고 지방량 나오고 그러니까 제지방량 나오고 체지방량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나왔던 것 같진 않은데요? 아, 그래요? 그럼 그냥 네. 죄송합니다. 저울이란다. 체중계에 올라가셨군요. 아, 오늘 참 이 표현이 굉장히 저렴하네. 네. 운동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저 작년 12월부터요. 작년 12월이면 한 3개월 좀 넘으셨네요? 네. 체지방률 30%요? 나오는데요. 뭐 그냥 쏘쏘한데요. 그렇게 뭐 경도 비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근육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예, 예, 예. 네, 제가 철문을 잘 못 엽니다. 팔에 힘이 없어서. 뭘 잘 못 연다고요? 철문 그 문 중에 예. 철로 된 그 조금 무거운 문 있잖아요. 방화문 이런 거? 네, 그거 못 연다고요? 잘 못 엽니다. 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제 얼굴에 침 뱉는 줄 알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은 저렴한 커피숍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위주로 이렇게 판매하는 그 브랜드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백다방이나 아니면 뭐 그런 등등의. 그러니까 주로 내방에서 커피를 즐기는 것보다는 테이크아웃 위주로 하는 데가 많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그 전에는 우리 그 커피 브랜드 중에서 좀 저렴한 브랜드 중에 그 뭐죠? 테이크아웃 기반으로 하는 데가 아니라 나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좀 저렴한데 지금은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브랜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봄봄? 네? 봄봄도 있고요. 저렴한 커피. 봄봄이요? 네, 봄봄. 봄봄 처음 들어봤는데 봄봄이 지금 어디 사세요? 저 대구 살고 있습니다. 아, 대구. 네. 네. 그 봄봄 뭐죠? 대구에만 있어요. 네? 아, 봄봄 대구에만 대구에만 있어요. 있구나. 네네. 아. 다른 적이 없어요, 봄봄. 지금 뭐 대구 산다 자랑하는 거예요? 대구 하면 봄봄이 아니라 저기 뭐 막창인데 대구는? 이디야. 아, 이디야가 뭐 예를 들어 이디야 같은 그런 데 있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무슨 일 때문에 이디야 커피숍 이제 건대에 있는 이디야 커피숍을 딱 갔어요. 근데 다 나무로 목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의자하고 다. 근데 그때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 커피를 하나 딱 시켜가지고 이렇게 딱 놓고 이 상태에서 확 돌았는데 이 등받이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돌면서 이 옷이 등받이인데 딱 낀 거예요. 이 상태에서 돌았는데 이게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 이게. 배상해드렸어요? 그냥 나왔죠. 빨리 갑자기 바빠가지고. 근데 나오면서 보니까 얘는 등받이가 빠져 있고 옆에 거는 다리가 하나 빠져 있더라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교수님은 안 다치셨어요? 저는 뭐 전혀 의자만 다쳤어요? 네,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아유, 역시.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누가 뭐 떨어뜨려가지고 급하게 주워주려고 숙였다가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는 배달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라이더들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배달하면은 이게 몇 년 전이면 한 15년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는 배달이 다 그 해당 음식점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누가 친구가 떨어뜨렸는지 아니면 지나가시는 분이 떨어뜨렸는데 그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교수님, 죄송한데 라이브 강의 줌이 안 들어가진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너무 이렇게 혼자 듣는 사람들이 얘기에 빠져들어야 되는데 말하면서 제가 빠져들어가지고 지금 들어온 걸 제가 확인을 못해서 지금 네. 어드밋 했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배달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뭘 주워주다가 이게 에러예요. 뭘 내가 주워주다가 얘기하면 자꾸 누가 끊으면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 이게. 죄송합니다.
배달. 친구가- 예. 네, 뭐 주워주다가. 그러니까 뭐 이게 주워줬는데 주워주다가 이렇게 딱 숙였는데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그대로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세게 달리고 이런 건 아니었고, 근데 오토바이가 나 이렇게 숙였는데 못 봤나 봐요. 근데 왜 못 보지? 이상하게 내가 이게 숙인다고 못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숙였는데 옆에서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오토바이 그 터미네이터 날라가고 영화 한 운전자 장면. 날라가고 나는 이렇게 들고 있고 내가 오토바이 세워주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막 이랬던. 터미네이터의 한 장면인데요, 이거. 그래 옷만 벗고 있지 않았을 뿐이지 거의 뭐 에피소드 비슷하죠. 네, 뭐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문 같은 거 그까짓 거 못 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 애들이 못 견뎌서 부서지고 그러지. 뭐 전혀 그런 거는 뭐. 네. 이제 3개월 정도 되셨으면 이제 뭐랄까 고비는 넘기신 거죠? 아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아 이거 내가 진짜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어떤 거는 넘기신 거잖아요 지금, 그죠? 네, 네. 네. 그럼 좀 열심히 하시면 우리 이정기 하고님처럼 3대 400 이상 하실 거고. 와, 400이요? 400 이상 하신대요. 근데 중요한 건 저도 못 봤어요. 본인이 말한 거지. 저 못 봐가지고 아까 족저근막염 얘기하다가 보행 패턴을 제가 좀 봐야 되겠다. 근육 쓰는데 이상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나라 분들의 좀 특징 있잖아요. 또 대구 계신다니까 또 열정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급발전하시더라고. 아, 그래도 400 치는데요. 이러면서 3대 400은 하는데 저는 남자인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 지금 현재 운동하신 지 3개월 정도 이렇게 되셨으니까 이게 운동도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보통 운동 시작해가지고 한 3부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운동 시작해서 3개월이 고비인데 보통 우리가 3개월씩 끊으니까 3개월이 고비라는 이유는 그래서 그때 딱 해보고 아 이건 내가 할 게 못 돼.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이 있고 3개월 딱 해보고 와 이건 신세계야.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완전히 그 중독의 길로 가시는 분이 있고 그 3개월 하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3개월 하고 한 3년 쉬었다가 다시 3개월 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좀 있고. 네. 우리 그 이정기 학우님 같은 경우는 운동을 꾸준히 계속 하시고 계신 편인가요? 지금은 꾸준히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한 코로나 그때 이제 19년도에 그때 네. 이제 그때부터 운동을 좀 시작해가지고 어. 그때는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아가지고 몇 번이요? 그걸 그땐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잘 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이거 왜 여쭤보냐면 목 디스크 판정이 났어요. 그러면 그러면 몇 번이요? 그러면 12번, 13번이요. 이런 분이 있어요. 네, 경추 12번까지 있으면 병원 가야 됩니다. 그 기린이에요, 기린. 인간이 아니고. 네, 아무튼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술 없이 네. 이제 운동으로 치료를 해보자고 해서 그때부터 운동을 해서 그나마 이제 좀 많이 완화가 많이 된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목 그것 때문에 계속 디스크인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손이 이제 갑자기 이제 자다가 손가락이 계속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제 머리도 계속 두통이 너무 심하길래 MRI를 찍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목에 디스크가 안 좋다, 목 디스크 판정이 났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1년 정도 코로나 시기에 잘 겹쳐가지고 1년 정도 이제 쉬면서 운동으로 좀 많이 치료합니다. 오, 그때부터 계속 운동을 쭉 한 거예요. 근데 근력 운동 위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근력 운동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그등 쪽에 하고 이제 앞쪽에 이제 라운드 숄더 이걸 좀 이제 한다고 좀 이제 이것도 운동하고 근력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이제 밴딩 같은 걸로 좀 네. 이제 탄성 그런 운동. 운동으로 좀 많이 잡아주고.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요새는 운동 어떻게 하세요? 그 족저근막염이 있으면은 발바닥에 통증이 있으니까 뭐 하체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전신 운동하기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아파도 좀 하는 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김서영 하고님 이렇게 된다고요. 아파도 통증을 참아가면서 운동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이거 굉장히 힘든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중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력 운동을 하면 처음에 어떤 식의 중독 증상이 뭐부터 시작되냐면 처음에는 운동 안 하다 하면 아무래도 약한 강도라 하더라도 근육통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통증으로 인식하는 순간에는 아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됐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꼬십니다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근육통은 좋은 거라고 거기에 이제 탁 이제 세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정기 학원이 그럴 때 있죠. 근력 운동 막 나름대로 아 오늘 운동 너무 잘 됐어. 아 좋아 이렇게 딱 했는데 하고 나서 근육통 없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네, 맞습니다. 제대로 안 됐나 예. 이거 왜 안 아프지? 막 이런. 예. 그래서 네. 좀 많이 약간 어제 좀 운동이 좀 부족했나? 그죠. 이런 느낌? 이 근육통이 네, 좀 그러다 있어줘야 좀 되는데 없으면 네. 괜히 운동 잘 안 된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중독이 처음 이렇게 점점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이중적으로 스트레스 받게 돼요. 어떤 스트레스 받냐면 근력 운동을 해야 뭔가 내가 그날그날의 내 숙제를 한 느낌?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조금 더 어쨌든 내가 바라는 몸매상 이상향으로 좀 갈 수 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스트레스가 탁 오기 시작하는 게 오늘 여기 운동을 해야 돼. 근데 예를 들어 아침에 운동 못했어. 그럼 점심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아씨 오늘 저녁에 몇 시에 운동하러 가지? 근데 저녁 때 만약 예를 들어서 누가 약속을 잡는다. 스트레스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에 막 빠져들면 이제 혼자가 되죠.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무슨 어떤 득도하는 것 사람인 양 운동을 하게 되는. 그냥 참 그게 일면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면에서 보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빠져드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사실 또 그 정도의 시간 투자가 안 되면 또 어떤 결과물이 나오질 않으니까요, 그죠?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근교육회 부담자 관리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형태 위주로 운동하는 거는 저는 극구 지양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따라하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유튜브에 본인이 어쨌든 그 운동 방법이 뭐든지 간에 그 올릴 정도 되는 사람은 정말 산전수전 뭐 공중전 다 겪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상도 당해보고 회복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의 방법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본인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그런 경험적인 어떤 데이터가 안 쌓인 사람이 그냥 그 형태 네? 교수님처럼 그 팔굽혀기 이제 100개 하시는 100개 하시고. 100개 하시고 예, 그쵸. 팔굽혀펴기 100개도 참 아름다운 거죠.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우고 싶어도 그 조회수도 그렇고 그 댓글 달린 거 아까워서 못 지우겠고. 좋아요 네? 눌렀어요. 네, 뭐 그런 거예요. 예. 너무 그쪽으로 가면 좀 사람이 좀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장소에서 막 김을 부시게 되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막 뭐가 부셔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예전에 또 이 얘기하면 나이가 좀 나오는데 예전에 이제 시트콤 중에서 새 친구라고 하는 시트콤이 있었어요. 정웅이 나오는 거. 애써 다 모르는 척 하시네요. 다 아시면서. 새 친구라는 시트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새 친구가 어쨌든 같이 생활하면서 뭐 하여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그린 그런 시트콤인데 그 운동을 좀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식의 새 친구를 좀 찍게 됩니다. 일상이 좀 시트콤화 돼요, 같이. 예를 들면 이거 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되게 엄숙한 자리에 가서 개그도 하게 되고 바지 찢어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장례식장 가서 절하다가 바지도 많이 찢어 먹었어요. 정장 이런 거 딱 입고 갔다가 바지 찢어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웃지 마시고 이게 진짜 되게 심각한 건데 정말 어려운 자리. 아는 선배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가서 다른 교수님들하고 박사님들하고 다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절을 2번 반하잖아요, 고인한테. 저기 김은수 학우님 진정하시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오늘 얘기했고 그 딱 갔는데 제가 모시고 갔으니까 어쨌든 뒤에서 그러니까 그 빈소가 이렇게 있고 그 뒤에 바로 뒤에 이제 그 식당이라 그래야 뭐라 해야 돼, 사람들 음식 드시는 공간이 바로 뒤에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장례식장이 이제 2번 반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이제 절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른 거하고 다르게 상체의 겨드랑이 사이가 찢어지는 소리하고요, 사타구니가 이렇게
그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서 찢어지는 소리하고 아니면 그 압력을 버티지 못해가지고 찢어지는 소리는 이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이, 입으로 아니 해주세요. 그냥 들으면 알아요. 이 사타구니가 쫙 찢어지는 건 이거는 그 속도, 찢어지는 속도와 소리의 질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소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 이거. 이거는 무조건 바지야 이거.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 제가 첫 번째 절하는데 그 소리 이 서해부 쪽부터 쫙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뒤에 벨트 라인부터 해가 다 찢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인사드렸던 분들도 알고, 그죠? 상주는 당연히 알고, 그리고 제 뒤에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아까? 식사하시던 사람들 분들. 식사하고 계셨다 했잖아요. 식사하는 분들도 아는 거예요. 교수님 또 다시 들어온대요. 눌러주세요. 예. 이 바지 찢어진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들어오네. 어서 오세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식사하시는 분들이 들었다고요. 딱 한순간. 아, 묵, 묵 이렇게 팍 이 소리는 누구나 아는 소리야. 이거는 이건 바지야. 다른 게 이렇게 찢어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순간에 시선이 저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헐. 엎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 뒤에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보는데 와 그래도 참 다른 때 같으면 벌떡 일어나겠는데 이게 또 고인한테 인사드리는 자니까 벌떡 일어나지도 못하고 천천히 일어나는데 또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근데 참 그래도 거기서 식사하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학시 있으신 분들이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절할 때는 뒤로 돌아서 앉아주시더라고. 참 얼마나. 바지만 찢어졌어요? 네? 바지만 찢어졌어요? 그럼 뭐가 찢어져요 또? 팬티도 있잖아요. 모르죠. 찢어졌을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팬티 찢어진 것까지 뭐 어떻게 확인 안 되죠. 다들 우신다. 우셔. 정상학 학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뭐 도발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뭐 웃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아이고, 너 어떻게 오늘 뭐 캐릭터 뭐 무슨 새 친구 찍어 오는 뭔지. 아니 저도 사실 외모에 그렇게 자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이고. 텔레비전 걷어내셔도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니 불길한 얘기가 아니고요. 잠깐만요. 아니 예, 됐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또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이 얘기 했던 얘기 또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옆에 이정기 학우님이라고 있어요. 네? 그 이정기 학우님이라고 있어요. 이제 준비해 주시네요. 제가 오늘 라이브 강의 딱 시작하는데 딱 이정기 학우님만 들어왔던 거예요. 네. 저 모습을 본 거죠. 어때요? 여성 같죠? 약간 이상형이에요? 살짝 느낌 있네. 네, 느낌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은사고님, 네. 맞잖아요. 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본인은 결과를 알고 보니까 남자라고 생각하지 처음 보면 다 설렌다고. 저도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계셨어요. 네, 그래요. 혹시 그럼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정상의 파구님, 혹시 네. 강아지 키우세요? 아니, 안 키워요. 분위기는 키울 것 같아서. 강아지 나이. 저기 김서영 하구님, 강아지 혹시 키우시나요? 아니요. 이거 확인해 볼 길이 없네 이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뭐 지금 교감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김윤사고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강아지는 보통 인간 나이하고 비교했을 때 곱하기 3이라고 그러더라. 맞네. 오, 진짜다. 와. 진짜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보다 한. 잠깐 김윤사고님 띄워보세요. 네. 정상학고님, 네. 사람보다 뭐? 사람이 1년이면 동물들은, 애완동물은 3, 4년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은사고님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강아지들 애완동물들 그러니까 강아지라 그랬죠 아까? 강아지들은 이제 성장기가 빨라서
두 살만 돼도 인간 나이 24살 정도로 본대요. 네,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살 먹을 때보다 7년씩 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5년이네요. 5년? 5년이에요, 5년. 사이가. 그러면 15살 되면 몇 살인 거예요? 사람 나이로 치면? 강아지 15살? 15살, 89이요. 89? 네. 강아지 15살 하면 엄청 장수한 거네, 그러면? 그렇죠. 15살 사는 멍멍이 많이 없어요. 아, 요즘엔 그래도 의료가 꽤 좋아서 한 14, 15까지는 한 거. 아, 그래요? 아, 저는 강아지는 한 20년씩 그냥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아. 저기 정사욱 학우님 그렇게 배경 바꾸지 마세요. 되게 너무 현란해요. 아, 그래요? 아, 네. 한번 얼굴에 해보고 집중이 안 돼요, 지금. 아, 이 신기해가지고. 아, 오늘 진짜, 오늘 신기한 사람 되게 많이 나왔나네. 기분 좋네요. 어디야, 됐다. 어쩌다 여장하는 사람이 있질 않나. 그리고 아, 근데 저도 아까 이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성분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 들으니까 남성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여성분인 줄 알고 들어와서 기분 좋았는데 남성분이어서 나갔다가 그래도 다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아, 오는 아니, 거예요. 이거 설정하는 거 몰랐어가지고. 아. 혹시 운동하시나요? 아, 아니요, 안 해요. 뭐 믿고 안 해요? 아니, 운동을 해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왜 안 해요, 운동을? 맞아요. 살 빼야 되는데.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니, 그렇게만 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왜 안 해요, 운동을? 힘들어, 귀찮아서요. 제가 이정희 학우님 도움을 또 받을 수밖에 없네. 이정희 학우님이 지금 병원에 좀 다니고 있어요. 족저근막염이라고 발바닥에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하시는 예. 일이 아무래도 현장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다니시다 보니까 하루에 한 4만 보 걸으신다 그랬죠? 네, 4만 보 정도. 굉장히 많이 걸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족저근막염이라는 판정을 받고 이제 그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 통증을 이겨가면서까지 3대 400을 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3대는 뭔지 알죠?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나 셋이 500을 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네네. 야, 그러니까 그 통증을 이겨가면서까지 저렇게 하시는데 저 김서영 학우님도 지금 3개월 이상 운동하셨다 그러고 그 근고역계 질환에 시달리고 계실 것 같은데 어디가 좀 안 좋으세요? 저요? 지금 제 질문은 누가 봐도 본인한테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골격계에 시달리고 있는 건 없어요. 건강하시네요. 네네. 그럼 운동을 하셨었는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안 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아니, 이제 저는 운동해봤자 이제 다이어트 운동밖에 안 하는데요. 요즘에 좀 다시 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그간에 어떤 운동들을 좀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스피닝 좀 했고요. 수영이랑, 네. 그러면 이제 한 번 하시면은 어느 정도 하시고 좀 쉬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수영은 한 3년 정도 했고요. 3년. 예, 스피닝도 한 2년 정도, 예. 김서영 학우님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운동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운동을 멀리하게 되는 이 상황, 이 패턴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 이제 보면. 우리 그 김은수 학우님은 운동하시나요? 김수 학우님 운동하세요? 했었어요. 네네? 했었어요. 네. 언제까지 무슨 운동을 어떻게? 예전에 PT 끊어서 한 3개월 하다가 네. 그래도 그때는 자주 갔었는데 네. 저희 집이 약간 시골이다 보니까 시내까지 나가야 돼서 운동하려면 그냥- 이제 시내까지 나가셔야 되고 네, 그래서 그 1년치 그거는 끊어놨는데 VIP 안 가요. 회원이네요. 1년치 끊어놓고 안 오고. 기부. 우리 김수학원님은 뭐 운동 부럽다. 하고 계신가요? 저는 필라테스 하다가 이제 안 갑니다. 필라테스. 힘들어요. 김서영 학우님은 지금 무슨 운동 한다고 그러셨죠? 아까? 헬스.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 하신다고요?
네. 웨이트. 야, 그럼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다 모아놔도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모든 운동은 다 하셨네. 뭐 필라테스부터 시작해서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운동부터 해서 수영도 3년 이상 하고 지금 피트니스 업계에서 날리고 계시고. 교수님 질문 있어요. 예, 잠깐만. 교수님, 그 부상을 입고 부상을 딱 극복하고 지금 운동하고 계신 분도 있고 대단하십니다. 네, 어떤 거요? 그 유튜브 보고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네, 운동. 근데 네. 교수님 계속 8주차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하시잖아요. 네.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유튜브 보고 하나, 교수님 강의 보고 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영상 제가 보고 유튜브 하는 보고 거. 하지 말라는 거는요. 소위 이제 강도가 높은 운동들.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관절에 피해를 입는다든가 하는 그런 운동들은 형태 보고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제가 이제 실습을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뭐 해요, 실습? 실습은 아까 우리 그 이정기 학우님한테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어떤 통증이 발생했을 때 통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찾는 연습도 하고요. 앞통점이라고 그러죠. 트리거 포인트를 찾는 연습도 실습으로 하고, 그 다음에 통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게 방사되지 않도록, 퍼지지 않도록 하는 테이핑도 이제 하고요. 근데 스트레칭도 하고. 그래서 근육의 톤을 낮추는 운동들을 해요. 그 톤이 너무 세져 있으면 통증이 생긴다는 것은 근육 자체가 너무 톤이 세져 있는 거거든요. 그걸 톤이 다시 센 게 뭐예요? 강하게 압축돼 있다고. 압축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강하게 이제 수축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렇게 수축과 이완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걸려 있다. 뭔가 통증이 유발됐다라고 하는 건 압박은 팍 시켜놨는데 다시 원 상태로 안 갔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압박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는 혈류량도 계속 모이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탄수화물이라든가 단백질 이런 걸 섭취하다 보면 그게 이제 근육이나 간에 이렇게 쌓이거든요. 글리코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영양소로 쌓이는데 그것이 또 계속 쌓이면은 또 젖섬물질로 바뀌기도 하고 통증이 유발되고, 그래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네, 제가 이제 소위 말씀드리는 요새 말로 솔루션은 그렇게 압축되어 있는 걸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늘려놓는 거.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면, 예를 들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질환에 이완되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이 직접 그런 거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게 더 나빠지지 않도록 이제 테이핑 처리를 한다든가. 근데 가장 우선적으로 테이핑도 제대로 하려면 어디가 원인이 됐는지를 찾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앞통점을 찾는 거 연습을 자꾸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도 그런 적 되게 많아요. 딱 일어났는데 전날 별로 그렇게 무리하게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잠도 잘 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를 못 펴겠는 순간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딱 드냐면 이거 잠깐만 내가 진짜 디스크가 터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허리를 필 수도 없고 걷지도 못하겠고 이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통증이 막 너무 내가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내 통증의 임계점을 막 넘어가는 이런 통증들이 막 유발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병원 가요. 병원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응?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있는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몸을 움직여가지고 풀어도 보고 찾아도 보고 해서 이게 여기서부터 기인하겠다. 왜냐면 문제의 원인 자체, 그 통증을 느끼는 건 나 자신이잖아요. 내가 진단을 받더라도 의사 선생님이 내 통증을 나보다 잘 느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 통증 기전을 내가 찾아낼 수만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아예 그런 걸 안 해버리잖아. 그런 거 아예 없이 허리 아프면 그냥 무조건 정형외과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서 1년의 어떤 그 검진이라는 이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말해주는 대로 그냥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운이 좋아가지고 제대로 트리거 포인트를 잡으면 다행이죠. 문제의 원인을 빨리 잡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어떡해요?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왜냐면 그래서 제가 학습 자료실에 올려놓은 걸 좀 보시라고 하는 게 연관통, 방사통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통증은 왜 다른 데로 이렇게 전염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왜 자꾸 연결되는가 다른 데로. 근데 그 통증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야지. 근데 그걸 빨리 찾을 수 있어야 치료를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운동하는 것도 단순하게 뭐 3대 몇백 이거 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점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저기 첫째, 그러니까 1강부터 계속 그렇게 들으셨겠지만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중력하고 계속 싸울 수 있는 근육들의 어떤 강도라든가 이런 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는 거는 그 힘 자체를, 최저치를 중력을 이겨낼 정도로 내 활동을 자꾸 키워가지고 중력의 영향 하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했을 때 나중에 뭐 어쨌든 가변적이니까 통증은 내가 활동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컨디션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은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딱 생겼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 예를 들어서. 근데 엉덩이 쪽이 아픈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아 이게 허리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허리 치료를 받아야겠다. 근데 만약에 문제의 원인이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떡할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정희 하고님한테도 보행 패턴을 좀 봐야 되겠다. 뭐가 문제인지. 왜냐면 일상생활에서 내가 응당하는 그런 활동들의 문제가, 패턴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양발에서 똑같이 내 체중과 중량과 이런 것들을 잘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쪽에 조금씩 더 얹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50대 50이 아니고, 49대 51로 됐다가, 48대 52가 됐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확 기울어져가지고, 뭐 60대 40이 됐다가, 70대 30이 됐다가, 이렇게 되면, 한쪽에 너무 많은 부하가 막 쏠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뭐 무릎에서도 문제가 생길 거고 당연히. 그럼 아킬레스건부터 시작해서 아까 족저근막염 같은 근막 쪽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뭔가 흐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활동에서 좀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정기 하고님을 트레이닝 한다면, 검진을 한다면 걷는 것부터 볼 것 같아요.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는지. 분명히 패턴이 깨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빨리 그걸 찾아야죠. 그 앞통증, 그러니까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빨리 찾아가지고 그거부터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줘야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어떤 아까 말씀드린 뭐 무슨 충격파 치료를 받고 수기 치료를 받고 하는 것 자체는 일시적으로는 괜찮아질 수 있어요. 통증을 다스린다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런 게. 그래도 이 점심시간이란다. 중간고사 이후에 실습할 때는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도 같이 해보면서, 그러니까 그 테이핑이나 이런 것도 내 몸에다 직접 하는 것보다는 내 가족들한테 한번 해보고 그 반응도 한번 들어보고. 혼자 사는데 어떡해요? 예? 혼자 살면 어떡해요? 그럼 친구 만났을 때 친구한테 해줘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몸에 관심을 갖고, 하여튼 인체에 관심을 자꾸 갖는 거. 아, 우리 몸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아, 이렇게 이 기본적인 구조에서 요 활동 반경을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그 통증이 발견됐다. 그러면 아, 여기서부터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사지라고 불렸는데, 아, 그게 아니라 이 누르는 동작을, 이 누르는 어떤 그 압박을 통해 가지고 근막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염증의 위치라든가 이런 걸 찾아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해봐야 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하는데 컴퓨터라는 작업인데요, 되게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 가르쳐 드리니까 자꾸 적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한테는 여태까지 뭔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패턴이 적는 거였던 거죠. 근데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적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많이 해보면서 에러도 내가 많이 경험을 해봐야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해봐야 되는 건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뭔가 이론적으로 계속 적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자꾸 사용해보고 확인해보고 문제가 되는 걸 찾아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관심도 더 배가 되고 진짜 문제를 찾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 단초를 찾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제가 학습 자료실에 목 디스크부터 올려놨거든요. 목 디스크가 어떤 기전에서 이루어지는지 이걸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하나씩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저기 이정희 하고님 오늘 너무 큰 웃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닙니다. 김은수 하고님, 강아지가 나이 먹는 그 정도, 나 그렇게 애들이 순식간에 나이 먹는지 몰랐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김서하고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정상하고님은 저기 운동 좀 하시고 그 김서하고님은 운동 꾸준히 계속 하시고 다음 주에 더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갑자기 끝나는 느낌인데? 8시에요, 이제.